올해 참 최고로 핫한 거는 AI죠. 이제 뭐 또 차기 먹거리가 뭔가 자동차도 이제는 봐야 될 게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UAM이라든지 이제 로봇 회사로 변모가 되는 거지. 이제 자동차로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도 달고 날개를 달고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냥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좀 내다보셨을 때 특별하게 좀 주목이 되는 뭐 산업이나 뭐 주식이 또 따로 있으셨을까요? 올해 참 최고로 핫한 거는 AI죠. 아, 그렇죠. 그래서 AI인데 이제 뭐 또 차기 먹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전 프로에 출시됐는데 뭐 완판됐다 그러더라고. 완판됐지만 아직까지 써본 사람들은 근데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다. 또 예전에 비싸고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구글 글라스가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좀 너무 획기적이다 해가지고 구글 글라스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250만 원, 28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때가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은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구글 글라스 처음 나왔을 때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더라고. 미래에 어떻게 나는 이제 내가 생산하는 게 과연 되나 해서 하거나 써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실망이긴 했는데 근데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겠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 이제 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이거 쓰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컴퓨터도 쓰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개선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도 현실화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생각보다 머지않은 미래에 진짜 내가 이거를 쓰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 뭐 이거 안 하고 홀로그램 나와서 앞에 홀로그램하고 씩씩 넘기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 뭐 하나 밑에 뭘 던져놓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막 영화에서 보다시피. 근데 저는 뭐 그런 시대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보면 뭐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다 현실화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뭐 항상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다 알려졌잖아. 지금은 이제 벌써 AI 나오고 지금 뭐 온 디바이스 AI 해서 뭐 갤럭시 24가 지금 완판이 아니라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은 이제 온센서 디바이스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약진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로봇이지 않을까. 로봇은 뭐 지금 벌써 시작이 됐고 20년 전부터 제가 사실은 로봇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로봇이 사실 현재는 다가와 있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나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한 20년 전에도.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때부터 많이 올랐지만 근데 그때 투자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뇌가 필요한 거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저는 계속 방송에서도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결국은 AI가 결국 올해 이렇게 터져버린 거고. 그리고 나는 하드웨어는 사실은 이거는 만드는 업체는 누구나 다 따라서 만들 수 있고 이건 뭐 작동하는 거야. 어떻게든 대량 생산 가능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뇌도 큰 틀은 이제 AI고 나머지는 이제 뭐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다 접목이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조그만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뭐 또 보안 업체들 뭐 등등이 또 약진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기업들 위주로만 로봇을 썼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좀 공개한 걸 보니까 얘가 빨래를 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잘 개는 거예요. 여기 바구니에 있는 빨랫감을 딱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래라기보다는 이제 옷인데 그냥 티셔츠를 딱 펼쳐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접는데 딱 정갈하게 접어서 이렇게 놓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됐다고? 그래서 야 이거 조만간 우리 집에 가정부 하나 두는 셈이 될 것 같은데.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도 로봇으로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산 그다음에 모든 분야에 다 이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로봇이 지금 사실은 어려운 힘든 일을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로봇으로 자꾸 또 인건비는 비싸지고 그래서 기업들마다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또 각 가정에서도 뭐 제가 이불 개르고 도우미 역할 또 환자들도까지 뭐 병간호까지 할 수 있는 로봇들도 개발됐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맞는 적합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옛날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앱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듯이 이것도 로봇들도 그는 각 분야마다 그 앱을 개발하는 사람이 따라서 이제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겠죠. 저도 로봇 기업들 꽤 탐방 갔다 왔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 팔다리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결국
이거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이게 사람이 시키지 않더라도 지 혼자 어떻게 딱 그 맞춰서 작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제가 그 20년 전에 내가 로봇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네. 그걸 깨달았어요. 탐방을 가보니까 로봇을 만들어놨는데 멀었구나 우리나라. 이걸 왜 이런 걸 왜 안 하지? 차라리 이불 개는 이런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연구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탐방을 가보면 남들이 먼저 할 때까지는 특히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도 가보면 먼저 거기에 배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물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가 이게 내가 먼저 해봐야 고생만 하고 그래서 시키니까 특히 남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오거나 그 전에 그때 타이밍 맞춰서 대량 생산 됐을 때 움직이려고 하지. 그렇게 특히 이거는 왜냐하면 하드웨어니까 대량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잠깐 부자TV에서 설맞이 특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국내 탑3 태극사계 더 프리미엄 홍삼 특별히 반값 할인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삼성조차도 뭐 로봇에 진심으로 막 뛰어들어서 투자한 게 불과 뭐 1, 2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를 볼 때는 소프트웨어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쉬운 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약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이제 네.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빨리빨리 움직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단기간에 이제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시장도 크고 우리나라는 해봐야 시장도 너무 파이가 작고 이게 좀 성공하면 또 금방 쫓아오고 또 대기업들이 따라오고 그런데 미국은 뭐 하나 터지면 전 세계에 깔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대표님께서 올 한해 가장 큰 키워드로 보고 계신 거는 뭐 AI를 접목한 소프트웨어 쪽이네요. 그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 그래서 거기서 발생돼서 나오는 기업들도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실적적인 면에서야 뭐 지금 뭐 반도체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자동차도 올해 좋기도 계속 뭐 좋아지고 자동차도 이제는 봐야 될 게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UAM이라든지 이제 로봇 회사로 변모가 되는 거지 이제 자동차로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현대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회사. 모빌리티 회사로 뭐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결국은 그게 또 실제로 이제 생산되고 뭐 우리 앞에 나라들한테는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도 날개를 달고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뭐 지금 또 저 PBR 주로도 같이 엮여 있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때마침 딱 오늘 자동차 회사? 이거 올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이 시장이 되게 좋아할 만한 먹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시장이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자꾸 자동차로만 접근을 하는데 이 회사는 또 모빌리티 회사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쵸.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가 뭐 얼마 전에만 해도 뭐 로봇이 과연 이렇게 될까, AI가 될까 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되고 UAM도 뭐 금방 될 수 있겠죠. 그 생각보다 빨리 또 갑자기 돼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최근에 자동차를 또 파고드니까 이 현대차만 놓고 봐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부터 특히나 뭐 내년은 더 그렇고 기존의 자동차를 우리는 보통 하드웨어 중심의 기계 장치로 봤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SDV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완전 또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앞장서는 기업들을 확실하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현대 쪽도 그렇게 다른 자동차에서 많이 그쪽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또 든든한 삼성이랑 백이 또 있으니까 맞아요. 옆에.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정부 정책 또 이익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3천 넘어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 문제인데 뭐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번 조정 주고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 밸류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서 우리나라가 지긋지긋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돼도 3천은 진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거 좀 잘 정부에서 하셔가지고 특히 저평가 갖는 기업이라든지 또 대주주들이 또 행보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많은 거니까. 뭐 그것도 플러스 이제 또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MSCI 편입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지금 뭐 여러 가지 손을 보고 있으니까 공매도부터 여러 가지 손을 보고 있으니까 뭐 상법 개정부터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상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대주주들이 횡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제도적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또 자사주까지 속아가는 것까지 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 투자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또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정부가 정책적으로 막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들도 막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투자자들의 인식 또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거치고 개선이 된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더 좋은 환경이 놓여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